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상입니다. 네, 오늘은요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오늘 우리가 맛은 좀 봤습니다. 사실 저도 시장 안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찍은 그 맛을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시장에서 또 걱정도 있고 또 새로운 뭐 희망 섞인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우려도 많고, 오늘 또 3천을 시원하게 뚫고 갔으면 조금 더 좀 자신감 얻으셨을 텐데, 사실 이 정도는 좀 예상할 수 있는 거였죠. 3천의 어떤 경계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3,000포인트가 시장의 고점이 될 것이냐, 이게 고점이라고 치면 2021년 주식시장은 끝난 겁니다. 또는 이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오늘 주목되었던 종목들, 또 저희 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낚싯대를 던지라고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오늘 낚싯대에 걸렸는데, 오늘 SK라인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주사 SK도 뭐 거의 제가 18만원대였나요? 가장 저점부터 시작을 했었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장중에 뭐 급등을 했었고, 그죠? 자, 그래서 연계해서 오늘 한번 쭉쭉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자, 뭐 한번 보시죠, 먼저. 자,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댓글도 자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장중 3027포인트. 자, 여기가 3027포인트, 오늘 고점을 만든 자리가 3027포인트였습니다. 미증시는 어땠었냐면요,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돌려 세웠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 괜찮았다, 뭐 사실 근데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호재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우리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 나스닥 선물이 1.5%나 또 좀 좋지 않았었고 변동이 커졌었고 뭐 조금 줄이기는 했어요. 오늘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죠? 조지아주에 결선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표를 시작하고, 여기 이제 이 두 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그렇게 되면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해서 소위 얘기하는 블루웨이브, 파란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 것이냐. 왜냐하면 바이든이 사실 계속해서 공약했던 것은 법인세 인상, 뭐 그다음에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그죠? 금융규제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사실 증시에는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한번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증시가 그냥 깨지고 끝날까? 네, 그 바이든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죠? 예, 물론 트럼프가 좀 놀리긴 합니다, 슬리피조라고. 근데 지금은 미국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뭔가를 고삐를 잴 일이 없다. 오히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고, 그 점에 만약에 민주당이 뭐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인 재정 정책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돈은 더 풀어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장에 어떤 뭐 대기업 규제라든지 증시의 부정적인 이런 이슈보다는 아마 어떤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뭐 이런 쪽으로, 그죠? 아마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미국 지수 선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증시도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 영향도 좀 받고, 뭐 이런 거는 뭐 이해는 되는데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분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재미납니다. 아침에 자 3,000이 여기입니다. 3,000포인트가 여기요. 개장하자마자 3,000포인트 넘어섰고요. 그리고 3,027포인트 찍고 쭉 밀려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오전 11시에요
그리고 쭉 다시 올라서 점심 식사하실 12시쯤에는 다시 돌려놨단 말이야. 플러스로. 그러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밀리고 다시 올렸다가 또 마이너스로 해서 전일 대비해서 그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게 되면 0.75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당연히 이거에 영향을 받았겠죠. 코스닥도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 코스닥 1000포인트가 이제 코앞에 있어요. 저는 트라이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중에 3000 찍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음봉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걸 우리 5일선이라고 하고 21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5일선을 깨는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냐? 21선을 깨면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냐? 아마 저는 저가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 투자 주체별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래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2조를 매수했습니다. 야 2조. 야 사실은 보기도 드문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 코스닥에서 대량의 매도, 기관 투자자들도 대량의 매도, 뭐 얘들은 뭐 맨날 팔고 있으니까요. 연기금도 오늘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증시는 3000포인트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다. 당연히 경계성 물량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미국 그죠? 선거 불확실성 요게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3000포인트라는 이거를 장중에 넘어서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증시가 뭐 이렇게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 일간으로 한번 놓고 보면 최근에 2조 이상 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매도로 돌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요건 좀 반대로 가요. 개인들이 매수하게 되면 그죠? 개인들이 매수하면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하는 쪽으로 가고, 개인들이 매도하면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하는 쪽으로 가고, 보통 오르죠 이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 3일 매수했다. 연 이틀 매도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좀 반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올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고점이 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상승 여력, 업사이드 여력은 있다. 제가 여기 올해 1400을 찍었던 지난 3월달 있죠. 대부분 다 기술적 반등 얘기하는데, 저는 이때 여러분들한테 반년 6개월 후, 그러니까 10월달까지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10월달이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랠리가 올 것이고, 목표 지수대는 잡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왜? 3000이 저의 목표 지수대는 아니에요. 한 번도 지수 목표치를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3200까지 사실은 좀 열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저금리 기조는 당장 변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돈은 계속 풀게 될 겁니다. 그죠? 네. 물론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그죠? 어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변화는 없다. 그죠? 지금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돈의 힘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국내적으로는 이 공매도라는 게 있죠. 지금 정치권에서 3월 공매도 이거 재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들이 막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선거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보통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물론 깊은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깊은 가격 조정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횡보한 기간 조정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2700을 넘어섰을 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 거 있죠. 잘 보시게 되면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요 파란색 20일 이평선, 요 빨간색 5일 이평선, 이건 뭐냐면 5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5일 동안 평균 지수라는 거고요. 20일 동안의 평균 지수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면 이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좀 벌어져서 가고 있죠. 그만큼 강세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100m 달리기를 막 해요. 그럼 야, 너 전력 질주에서 100m 달리기로 1km, 2km, 3km 전력 질주 뛸 수 있습니까? 못 뜁니다. 그럼 어떻게 전력 질주 했다가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그 쉬는 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격을 좁힌다라고 합니다. 그 이격 좁히기는 지수가 또는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서서히 따라오려고 이게 붙어버리면 이격을 다 좁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저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격을 다 좁히고 다시 이렇게 올랐어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는 횡보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깊은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900 아래로 밀리면 아마 저가 매수도 들어오는 그림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수가 1400일 때도 걱정은 했어, 여러분들. 그쵸? 예. 1800, 2000 갔을 때도 야,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가 했지만 저는 목표 없이 계속, 그죠? 고를 외쳤습니다. 그죠? 지금 사실 주식 다 팔고 떠나도 상당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보시는 건 한 번 주식을 다 팔면 요즘은 다시 사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체감 지수가 조금 다르죠. 이때는 조금 흔들려도 지금 같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흔들림이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잘 보십시오. 여기 가보지 않은 지수대이기 때문에 위에 물량대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삼성전자든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의 물량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호재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일 땐 굉장히 가볍게 폭등을 막 해요. 이 대형, 무거운 대형주들도. 그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1층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흔들림이 있거나, 그죠? 하더라도 별로 놀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10층으로 올라오면 뭐 조금 그럴 수 있어. 20층 정도 올라오면 야, 이거 조금 살 떨릴 수도 있지만 30층 정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출렁임이 사실은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죠? 자, 시장을 진입하려는 분들한테는 이번 기간 조정과 짧은 가격 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죠? 첫 번째, 가만히 있거나, 근데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럴 수 없죠. 빨리 사고 팔아야 돼요. 조금만 수익 나도 팔아야 되고, 조금 손해 나도 팔아야 되고, 솔직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사고 팔고 한 사람들도 있겠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세팅을 하고 가면 됩니다. 일선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일선에 있는 종목들, 얘들이 깨졌느냐, 그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런 얘기죠. 물량대가 없다. 이미 여기 6만원 넘어서면서 물량대가 없었다. 8만원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야, 너 다 팔았어? 안 팔았어요. 보유하고 있어. 그죠? 물량, 최초 물량의 절반은 차익을 했고 절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 하나 맞았는데요. 그죠? 오늘 음봉 하나 맞았는데 이게 무슨 큰일 난 건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내일 음봉 하나 맞으면 삼성전자가 고점 친 건가? 너무 경솔한 거죠. 경솔한 판단이죠. 그러면. 그죠?
그 정도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물량대가 없는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한번 보십시오. 지금 13만 원입니다. 너 지금 보유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시라고 얘기 계속 하고 있어. 그죠? 물론 최초 물량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한 가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우리보다 싸게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영상 8월 달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근데 지금은 안 사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에 좀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고점인가? 여기도 고점이어야 되고, 그죠? 자, 이거 뭡니까? 올라서 여기 가격 조정이 있었던 거, 여기 횡보 기간 조정, 여기 횡보. 자,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쉬면 어때요, 좀? 그죠? 여러분들 삼성 SDI 한번 보십시오. 삼성 SDI. 자, 올라왔고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기간 조정. 또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이격은 벌어져 있죠. 아까 얘기드렸죠. 이격의 개념을. 밑으로 가격 조정이냐, 옆으로 누를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 옆으로 눕는 쪽을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LG화학도 한번 보실래요? 일선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했고 또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LG화학도 오늘 3,000포인트 만들면서 음봉 하나 나왔지만 이게 무슨 큰 부담이 있는 그림인가? 그럼 내일 만약에 음봉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 흐름이 깨진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증시는 숨고르기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3,000포인트의 경계감은 있었지만, 그죠? 3,000포인트의 경계감은 있었지만 3,000포인트에 나올 수 있는 경계성 물량을 소화해줘야죠. 왜?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팔아야 됩니다. 그 물량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겁니다. 현대차 한번 보실래요? 현대차 라인은 참고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위아 같은 거 수익 많이 냈죠? 현대차, 기아차 많이 냈고요. 현대위아, 그죠? 너 매도했니? 우리가 매도 안 했어요. 오늘도 그냥 보유하고 있어. 그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익 났지만, 하지만 항상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먼저 시작하면 남들이 다 알아서 올려준다고 그랬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방송을 오랜 시간 봤던 사람들은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우리가 사서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면 방송에서 떠들어줘, 유튜브에서 떠들어줘, 이제는 사야 된다고 떠들어줘, 다 떠들어줘요. 현대위아 급등하니까 이거 사야 된다라고 떠들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 같은 것도, 그죠?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매수했습니다. 보유하시라고 그랬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남들이 다 알아서 올려주고 막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자동차, 현대차 보세요. 자,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주식을 여기서도 왜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옆으로 쉬어야 돼요. 쉰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런 얘기 해드렸죠. 기간 조정 보인 만큼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 이만큼 늘어졌는데 아랫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장기 하락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여기서 해보셔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19만원. 그죠? 현대차. 내일 또 기회가 오겠죠. 아이오닉5가 다음 달 2월에 조기 출시될 것이다. 그러면 그 영향을 여기서 다 받은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올해 시장을 주도할 종목군들, 지금 얘기해드렸던 일선에 있는, 일선이 늦었다면 2선, 3선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거 좀 이따 한번 얘기해드리고 간단히, 그죠? 일선에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이 배터리 쪽, 뭐 LG 화학이니, SDI니, 그 다음에 뭐 현대차 라인이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애들도 뒤따라서, 그죠? 이런 대형주들이 쭉 주도해서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꺼지거나 끝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음봉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 현대차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SK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성 SDI에서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과감히 SK 이노베이션으로 갈아탔다고 그랬습니다. 연말에, 이게 이제 연말이고요. 이게 새해 첫 거래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해서, 그죠? 이날 얼마가 올랐냐면 이날 하루 25%가 올랐어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개장 전부터 제가 사시라고 그랬어요. SK 이노베이션. 왜? 유가도 오를 것이고 정유 부분도 당연히 올해 좋아지는 거는 너무나 뻔한 거고요. 이제는 정유주가 아니라 배터리로 봐야 된다라고. 일각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LG 에너지하고 LG 쪽하고의 그 배터리 분쟁, 이거 불확실성이 큰 거 아닙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 다 반영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미 오히려 합의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제가 볼 땐 큰 불확실성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반상회 때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죠? 자, 이 다음 날도 뭐 이날 20몇 프로 올랐고, 이날도 10몇 프로 올랐고, 여기도 오늘도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회사 SK IET, 네, 이 분리막을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자, 상장 모멘텀 이슈도 가지고 있죠. SK 이노베이션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자 보세요. 여기 2018년 고점을 뚫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이요 2014년도에 그죠? 네, 제가 바닥을 잡았던 거예요. 7만원, 8만원, 그죠? 네. 근데 이 고점은 이제 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이전에 없었던, 이제는 배터리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지주사 SK 보실래요? 오늘 8.5%나 올랐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SK 주가가 여기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다들 여기서 따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따라가지 마시라고 그랬어.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고.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얼마? 18만원대입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여기까지 왔고, 최근에 여기서도 매수하시라고 그랬고, 야간 반상에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뚫을 거니까.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8.5로 끝났어요. SK 유가가 오르고 있다. 그죠? 그리고 자회사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 IPO 이슈도 있고, 그죠? 여러모로, 그죠? 지금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을 팔았느냐? 안 팔았어요. 너 얼마까지 보고 있어? 지금 목표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자자, LG화학, 그리고 뭐 삼성 SDI, 이게 삼성 SDI고요. SK 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쪽이 내가 보유한 게 없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사고 싶은데 못했다. 그러면 SK도 놓쳤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는 제가 본 SKC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플러스, 물론 이거 화학업체였지만 그쪽을 보는 것보다는 소재, 그 다음에 이 자회사 SK 넥실리스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2차전지 동박을 생산하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 왔습니다. 자,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2차전지 주들은 싸게 살 수익이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바닥주는 없어.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일선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일선에 있는 종목들. 아까 그리고 자동차 쪽, 솔직히 뭐 현대차도 잠깐 봐드리고 했지만 현대위아, 그죠? 현대위아고 현대모비스니 이런 거, 그죠? 현대모비스도 한번 보십시오. 깨졌나? 흐름이 깨진 거 없어요.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마 부딪히고 나서 여기서 반전 나오는지는 내일 관전 포인트입니다. SK 우선주 똑같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오늘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한미 라인이 있었습니다. 한미약품을 저희가 뭐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고, 최근에 제가 요 가격대에서도 주식을 사두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판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 한미아품, 한미사이언스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매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부터 나는 기다렸던 저가 매수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가 떴던 건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은 누가 맡느냐? 한미아품이 생산하고 녹십자가 포장하고, 그죠? 물론 이거 확정된 사항은 아직은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물론 오늘 뭐 일부 판 사람도 있고요, 그죠? 하지만 전량 매도하면 다시 못 산다라고 그랬죠. 근데 잘 보십시오. 애시당초 제가 여기서 한미아품을 2021년 유망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건 이 주가를 40만 원을 목표치로 잡고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40만 원 여긴데, 그죠? 자, 이번에 모더나 백신, 이거 CMO 쪽은, 그죠? 백신 위탁 생산, CMO. 이런 쪽은 사실 그냥 보너스예요. 그죠? 아마 평택의 이 바이오 플랜트, 아마 대규모로 이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아마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떤 이슈는 분명히 될 것인데, 이게 주력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오늘 다 던졌어야지. 우리가 본 건 신약, FDA 미뤄졌던 승인권, 임상권.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을 탈출하고 있고, 2021년에는 이런저런 모멘텀이 기다리다 보면 여기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고 저기서 갑자기 저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 그러면 2014년도에 대규모 기술 수출이 그냥, 그죠? 쫙 이어지면서 1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어차피 권리 반환 다 이루어졌고요. 더 이상 악재도 없어요. 저는 이 윗단을 열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 초입니다. 개장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3일 맞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개장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를 쭉 갈 생각입니다. 한미아품, 한미사이언스 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2선에 있는 종목군들, 3선에 있는 종목, 물론 2선에 있는 종목군들 먼저 좀 한번. 그리고 한미아품은 뭐랑 같이 보냐면 이 한미아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한국콜마. 한국콜마는 화장품 플러스 원료의약품. 그리고 HK이노엔 자회사. 근데 얘네들이 이제 11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지는 좀 지켜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제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철강, 현대제철 우리보다 싸게 산 사람은 없고, 그죠? 지금도 늦지 않은 구간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현대제철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제가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남들이 다 알아서 올려준다고, 그죠? 그리고 조선, 한국조선해양, 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다 올랐어요. 태양광, OCI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들 쓰레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걔들은 틀렸고 저희가 맞았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서 기다리면 남들이 다 올려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후속 모듈, 태양광 모듈, 현대에너지 솔루션, 기계, 현대건설기계. 오늘 현대건설기계 어떻게 했습니까?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한 2% 올랐어. 밑꼬리. 그러니까 오늘 내일 변동이 있었던 오늘도 사실은 다 싸게 샀어요. 오늘 은행주도 KB금융도 한 2% 이상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1%대로 끝났는데,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항공, 진에어까지. 진에어는 제가 뭐 처음부터 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진에어, 예. 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한 5% 올랐는데, 그죠? 1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늦었다? 그러면 2선에 있는 종목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1선에 있는 종목군들 굳이 사야 될 필요는 없어요. 2선, 3선에 가서 기다리면 돼요.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3천, 그죠?
지금 시장의 고점이 나오고 2021년 고점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어차피 증시에서 빠진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그죠? 예. 자, 그 논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금리를 보면 됩니다. 자, 일시적인 숨고르기,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시장이 언제 튀어갈지 모른다. 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이미 매물대가 없는 동네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마음이 한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사고 팔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하루하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루하루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진득하게 갔습니다. 그죠? 1선에 있는 게 제가 좀 늦었다. 눈높이를 낮춰서 2선에 있는 거 하면 되고요. 2선에 좀 늦었다고. 3선에 있는 거 천천히 해서, 그죠? 걔들은 오른 것도 별로 없어요. 3, 4선에 있는 것도 오른 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늘 3천에 맛을 좀 보긴 했는데, 오늘 3,000포인트의 맛을 좀 보긴 했는데, 순식간에 잠깐 맛을 봐가지고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장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일정 좀 보고 한번 또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 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